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새로운 갑진년 청룡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2024년에는 1959년생이 노인 인구에 합세하여 1000만, 그래서 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와우, 네. 그래서 우리가 5,200만이 채 되지 않는데 이제 노인 1000만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간병비 국가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2024년에 바뀌는 시니어 특급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있는 시니어 특급 뉴스는 다음 주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요. 오늘은 국가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고령화 문제, 또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인한 간병비 부담이 모두 다 체감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늘어만 가는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국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보통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간병을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간병인을 쓰게 되면은요, 하루에 한 13만 원, 네, 15만 원, 네. 좀 더 많게, 그래서 한 달이면 토탈로 한 400에서 500 정도, 충분히 소요가 되고 있고요. 그쵸, 부담되죠, 네. 이것이 또 단체로 만약에 간병을 한다, 4명에서 5명이다 하더라도 그 간병비가 나한테 5분의 1 부담되더라도 100만 원 그래도 정도가 100만 원. 네네네.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요양병원에서의 이제 DRG의 그 시스템 속에서 병원비는 한 50만 원 정도인데, 간병비는 4-5명이 한 간병인을 서비스를 케어한다 해도, 네. 할지라도 네. 100만 원이 소요가 되니 벌써 입원비의 2배가 되는, 이것이 뭔가가 정말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쵸. 그러한 엄청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을 보건복지부가 당정 협의로 네. 국민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네. 어렵게 내놨어요. 첫 번째는 골절이다, 수술이다 이러한 이제 경우에 종합병원에서 입원을 하게 되면은요, 간호간병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럼 이것은 하루에 한 15,000원 정도 안에서 해결이 돼요. 네. 뭐 기저귀 갈고 이런 이제 그 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그러면 15,000원이면 사실은 한 달 내 쓴다고 해도 얼마일까요? 한 50만 원 안에서 네.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국가가 내는 정말 좋은 서비스가 실행된 지가 한 9년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참 국민들에게 호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좋은데 이 제도를 시행하는 병원 자체가 한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받고 싶지만 병원에서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은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50% 정도로 상향하겠다는 것이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참 뭐 조금 미흡하지만 30에서 50 미흡하지만요, 뭐 그래도 굉장히 환영한다. 근데 이것을 언제까지 하느냐? 2027년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시범으로. 아니, 요거는 시범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하겠다. 하겠다. 간호간병 서비스는 27년까지 50%를 올리겠다. 20% 올려서 50%까지는 만들겠다.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볼 때 50%라는 것도 좀 미흡하지만 27년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에 대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하고 계실 때 간병비 부담이 많으니 또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뭐 간병비 부담에 대한 부분을 뭐 앞으로 이제 선거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간병비를 지원할 때 연간 한 15조 정도 비용이 든다. 뭐 그렇게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1년에 15조라는 것은 엄청난 돈이죠. 그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 전부가 혜택을 받기보다는 주로 이제 1등급, 2등급,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 대상자 중에서 1, 2등급이면은 점수화를 했을 때 71점 이상으로 해가지고 거의 뭐 와상 상태라고. 그쵸. 거동이 엄청 힘든, 불편하신. 네. 이 상당한 그 요양을 요하시는 분들에게만이라도
이 간병료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1, 2등급만 했을 때는 한 1.5조에서 한 2조 정도 연간 소요가 된다. 그랬을 때 비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예치금이 한 20조 정도 그렇죠. 있다고, 15조에서 20조라고 했는데. 네. 있다고 제가 그 서류에서 네, 맞아요. 봤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1, 2등급에서 한 1.5조에서 2조 정도 이렇게 혜택을 준다면 앞으로의 한 10년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네네네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요번에 내놓은 정책은 뭐냐면 이러한 그 간병비를 적용하기 위한 그 사업이 아니라 시범 사업. 아, 이게 시범 사업이었고. 네네네. 시범 사업. 네. 그러니까 딱 바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한 번에 한번 해보고, 네네네네. 보고 이것이 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어떤 이제 거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을 한 뒤에 적용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죠. 아, 많이 아쉽죠. 예, 이렇게 그런데, 길게? 그것도 시범 사업을 2027년 1월까지 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범 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2027년 이후에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미흡한 내용에 대통령께서도 간병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놔라. 이건 별로 큰 호응이 없지 그치, 않느냐. 그치. 그리고 이제 많은 국민들도 아유 보건복지부의 뭐 대책이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간병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발표에 너무나 미흡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저도 생각해 보건데 일단 방향성, 그다음에 또 시기에 대한 어떤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우리나라 노인들이 대부분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죠. 그래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은 뭐 10명 중에 9명, 뭐 많아봐야 2명 정도가 그래도 그냥 뭐 집에서 그 가족들이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느니 여기에서 삼시세끼 밥이라도 먹는 거라도 해결하는 것이 낫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한두 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 이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집이라는 공간 속에서 삶을 마감을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또 내용들을 가지고 많은 강의를 하면서요. 그 오죽하면 영화의 이름 중에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을까? 네네네네. 집으로. 근데 인간은 해가지고 뭔가가 쓸쓸하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다 어디를 가고 싶어요? 집으로 가고 싶어. 집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인간의 그 본성 속에서 집이 가장 좋은 환경이 아닐까. 그래서 요번 이제 대책 속에서 그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처럼 집에서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더 확대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꼬집어 보는 거죠. 네. 일본처럼 그 요양 서비스를 늘리고 집에 가족들의 간병을 줄이고 그다음에 의사가 왕질을 하는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가 또 찾아가는 또 집을 개보수해주는 이러한 그 재가 서비스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못내 아쉽다. 많이 아쉽죠.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제 두 번째 그 시기로 봤을 때는 이런 시범 사업을 2027년 1월까지 해야 되느냐. 시범 사업 1월까지. 그럼 27년 이후에 하겠다는 이야기니 정말 이거는 뭔가를 발표는 하지만 그 안에 이상한 그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꼼수 같은 것이 그렇죠. 깔끔하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서 정말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노인분들 중에 1, 2등급이라도 빨리 좀 2027년 1월까지 시범 사업을 하지 마시고 시범 사업은 한 1년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24년까지 이렇게 1년 정도 시범 사업 해보시고 이 정부가 끝나는 25년 안에 우리가 정부가 이제 그 선거를 하면 이제 5월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이것이 빨리 시행이 되고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뭔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이제 바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봅니다. 네. 근데 또 하나 또 여기서 이제 그럼 왜 국가가 이렇게 자꾸
많은 시간적으로 이것을 끌고 갈까? 그래서 이제 말 못하는 뭐가 있나? 그래서 또 이제 생각해보면 이 간병의 주체인 인력이 부족한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럼 이제 간병의 주체는 이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가장 이제 밀접한 관계는 요양보호사고 네. 또 자격은 없지만 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제 간병인, 간병인이 네. 예, 되겠죠. 근데 사실 요양보호사도 보면 자격을 따고 나서요 취업을 하는 그 경우 한 1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따는데. 예, 네네네. 천만이 넘어가는데. 네네네네.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교육할 때도 이 교육을 받으시고 현장에 좀 투입 좀 해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시는 말 너무 힘들다. 힘들어요. 그다음에 네. 또 거기에 대한 처우가 좋지 미흡하다. 않다. 그래서 그냥 내가 자격을 따는 거는 가족 간병을 위해서 또 혹시나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자격은 따지만 나는 당장 현장에 투입할 의지는 없죠.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간호조무사도 자격을 따고 난 뒤에 한 30~40%밖에 현장에 투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간호사든 간호조무사든 요양보호사든 이러한 처우 개선 그다음에 또 한 방에 너무 많은 인력을 보게 하는 그러한 사각지대죠, 사실은. 예, 요양보호사가 그런 이제 요양 서비스를 하는, 이게 요양원은 그것이 규정이 법에 있지만, 네. 요양병원은 그러한 이제 규정에서 벗어난 지역이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줘야만이 예, 이러한 요양보호사든 간병사가 현장에 투입이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가장 일본에서 한 요양보호사가 적당한 인력은 4.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병원에서 쭉 봐왔던 그런 상황이 뭐 7명이 적정하다 뭐 이래가지고요. 보다가 때로는 뭐 10명까지요. 어떤 경우에는 조금 이게 정도의 차이를 둬서 14명까지도 했던 와, 그건, 와, 네. 그러니 어떻게 질적인 케어를 할 수가 그쵸. 있겠습니까? 어떻게 2시간마다 욕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가 되어지겠습니까? 물론 간호사가 예, 포지션을 체인지하고 하지만 거기서 그래도, 어시스트를 해줘야 되는 예, 요양보호사든 간병사의 인력이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않죠.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2019년 이제 12월 30일부터 병상 간의 간격을 1m에서 1.5m로 늘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한 병실에 예,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10명씩 이렇게 계실 수는 없어요. 한 공간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완화가 자연스럽게 됐지만 그 간병비에 대한 예, 비용 측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4, 5명 정도 봤을 때 1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7명이면은 7명에서 또 400만 원을 맞춰주려면 힘들거든요. 그럼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예, 간병에 대한 더 질적인 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호자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병비를 작게 내고 싶어 하세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30만 원 부담이 되고 50만 원도 부담이 되고요. 100만 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국가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결코 질적으로 예, 좋은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맞아. 정말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 부분은 체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국가 재정도 인력도 개선이 된다면 결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력을 뽑는 부분, 그러니까 그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 모든 것이 정치가가 사실은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네네네. 또 정치가의 이러한 의도 속에서 의지 속에서 될 수 있으니 정말 간곡하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가족에게 사회에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꼭 그쵸. 이러한 대책들의 좋은 방안들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네. 그래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범 사업은 1년이면 정말 충분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뭐 네. 때문에 시범 사업 자체가 24, 25, 26, 27년 4년이 필요할까요? 그러게요. 1년 하고 난 뒤에 빨리 좀 이것이 현장에서 이렇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네네네. 예, 하루빨리 국민 간병 부담을 덜어주시는 정책이 현실화되어 가정과 사회 속에서 노인의 존엄성을, 정말 존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특급 뉴스, 네. 시니어 특급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모르면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요. 이러한 서비스가 찾아가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청구하는 사람에게 그쵸.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네. 알아야만이 청구가 할 수 있어서 다음 기회에는 특급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러한 간병 서비스 이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의 이제 교육 과정이 좀 시간이 늘어났어요. 오, 예, 많이 늘어났어요. 네, 네.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이제 발표되면서 이러한 요양보호사가 수업 시간이 240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이제 주게 됐는데, 맨 처음에는 사실은 등록만 하면은 자격을 주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요양 서비스의 질이 학생은 공부 안 하면 시험 안 치면 공부 안 합니다. 네. 네. 학생의 특징은 시험을 안 치면 공부를 안 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안 한다. 네, 그래서 2010년 7월 1일부터는 이제 자격 시험을 치게 됐고요. 2023년에는 이제 시험 제도를 바꿔서 컴퓨터 시험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바꾸고 2024년에는 이제 시간이 80시간이 이제 상향되는 그러한 훨씬 이제 질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국가의 의지이죠. 그런데 사실은 320시간으로 늘었잖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480시간으로 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760시간, 그 다음에는 1480시간. 이래서 보건복지부가 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요양 서비스의 교육에 대한 전문대학 학교 과정의 교육을 통해서 이제 어르신들에게 정말 그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을, 그 다음에 좋은 간병 서비스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 양성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이 덜한 빠른 시간에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겁니다. 네. 코로나 독감,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감기 걸렸어요. 그러네요. 네네네. 다 같이 조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